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아내에게 발로 걷어차이며 이혼 요구를 받는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내의 반응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욕을 왕창 먹을 각오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내와는 나이차가 무려 8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쁘고 어린 아내이기에 너무 좋지만 때로는 무언가 공감할 수 없고 너무 어리고 해맑기만 한 철없는 여동생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화나게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생모는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생모이자 첫 번째 부인과는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내와 처남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아내와 처남이 장가를 간 이후에 어느 날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재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장인어른의 말씀에 당황을 하였지만 모두들 환영한다며 그분을 소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지금의 장모님이십니다. 처음 뵙는 날의 장모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장인어른보다 무려 15살이 어린 저보다 고작 3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복장이 짧은 치마에 짝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었고 짙은 화장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소개하는 자리보다는 나이트나 클럽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대화를 오고 갔지만 다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내도 처남도 이거는 아니라면서 절대 반대를 하였고 저나 처남 댁은 별말 없이 암묵적 동의만 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분의 겉모습과 달리는 속은 여리고 착하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장인어른의 인생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불화가 있었지만 결국 장인어른 뜻대로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새엄마, 새 장모님에 대한 호칭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행복해 하셨기에 모두들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만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년쯤 지나서 장인어른은 암에 걸리셨고 몇 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였지만 약 1년의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젊은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여행도 다니고 밤늦게 데이트도 다니고 술도 같이 많이 마시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라며 원망하였습니다. 제가 봐도 장인어른께서 12년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더욱 장모님을 원망하였고 장인어른이 계실 때에도 가족들과 장모님 사이에는 분명 안 보이는 벽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가족들의 원망과 화살은 장모님께 쏠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낮에 시간에 나서 병원에 들렸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고 병실에 올라갔습니다. 장인어른 혼자 계셨고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바람 쐬려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맞사위였던 저는 그전에도 장인어른과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말동무를 해드리곤 하였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하면서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주 가끔이라도 장모 찾아뵙고 안부라도 물어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며 장모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라며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쾌차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장모님께도 더 잘하고 처갓집에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네만 믿는다며 저한테 여러 번 부탁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 그냥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과일 및 고기 등 이것저것 사서 처갓집에 들렸습니다. 아내 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안 갈 것이 뻔하기에 퇴근길에 혼자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말을 안 한지 사람을 안 만난 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겠다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수척해지시고 예전과 달리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의 이런저런 넋두리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를 드린 후 나왔습니다. 고맙다고 자주자주 놀려오라고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2, 3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친구도 만나시고 나들이도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다며 그냥 집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출하고 싶으신데 가실 곳이 없으시면 점심때 회사 근처로 오셔서 전화 달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맛있는 점심 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가끔 오셔서 점심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가서 대화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부탁부터 있었던 사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의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준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 장모님과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더 이상 자기의 새엄마도 저의 장모도 아니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처남에게도 알렸습니다. 처남도 아내에게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있냐며 심한 거 아니냐고 하였지만 아내는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났을 때 장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제가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와서 서운했다며 시간 될 때 처갓집에 놀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이것저것 고장나고 교체해야 될 것은 많은데 할 줄도 모른다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말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주말에 회사 상무님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께는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수도, 전구, 벽지 보수, 문고리 등등 수리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집도 아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다 보니 이래저래 오래돼서 고장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모든 것이 끝났고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고생 많았다며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를 주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주시는 대로 마시다 보니 조금 취하게 되었고 소파에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깨어보니 시간은 많이 늦었고 아내에게 술자리가 길어졌고 상무님 집으로 다 같이 2차로 가게 되었다며 내일 들어갈 것 같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소리가 들렸고 장모님 혼자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한두 잔 거들면서 장모님 말씀을 들었고 결국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아랫도리가 뜨거운 느껴졌고 장모님께서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오셨고 그렇게 첫 번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로웠다며 그날 몇 번이 관계를 더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돼서 서둘려 집으로 돌아갔고 마음을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랬던 제 표정을 읽었다는 듯 아내는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물었고 아무 일도 없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장모님은 뒤탈 없이 그냥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더 노골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속 거절을 하였지만 회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이고 다음에 찾아뵙겠다며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렸지만 또 오셨습니다. 결국 처갓집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듯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갓집에 있을 때 쳐들어왔고 장모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제가 힘겹게 그 둘을 띄워놓고 아내를 차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장모와 아내는 전화로 싸웠고 그 와중에 장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꼬시고 관계를 가진 거라며 자기는 오랜만에 남자 맛도 보고 좋았다며 아내 보고 남편 관리나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아내는 저를 죽도록 때렸고 이혼하자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한 지 2주 되었습니다. 한 번이 실수해서 멈추지 못한 점, 계속되는 만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만남을 가진 점, 아내의 신뢰와 믿음 저버린 점 등 제 잘못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악의적인 의도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무조건 이혼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과 재혼을 동시에 한 유부남입니다.
이혼한 전 아내는 제가 해외 지사에서 근무할 때 현지에서 지냈던 숙소의 주인집 딸이었습니다. 약 2년간 살면서 오고 가며 친해졌고 그러다가 교제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비롯한 처갓집 식구들은 모두 한국 사람이었지만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행동이나 마인드가 다소 적응이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힘든 것은 개인주의였고 자기의 삶을 터치받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 사이에 모든 것을 공유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의 해외 지사 근무가 끝나고 진급을 하면서 한국으로 복귀하라는 발령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한국 가서 살자고 했더니 한국에 가기 싫다며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간 이런 상황이 오면 아내가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고 보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칠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의견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 했던 막내 처제를 데리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처제를 데리고 한국 여행을 다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다니는 여행은 역시 한계가 있고 현지인이었던 저와 다니는 것이 좀 더 깊숙이 한국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내와 연락은 점점 더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걱정돼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은 해주시는데 하지만 제 연락을 피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락이 안 되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자 처제는 도저히 미안해서 숨길 수가 없다며 언니, 즉 제 아내가 만나는 애인이 따로 있다고 솔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도 못하고 몰래 만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저랑 만나게 되면서 결혼한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황당한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처제 몰래 처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아내가 바로 받는 모습에 처제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더니 당황해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단순히 제 전화를 못 받은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로 가서 같이 살까? 라고 물었고 예전 같았으면 좋다고 했을 텐데 막상 여기서 직장 구하기 힘들다며 계속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한국으로 온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술을 마시면서 고민해 본 결과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할 때까지 버티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바람 피우고 놀기 위한 돈을 벌어다 주는 개미였던 것 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사실을 말하며 따졌더니 정말 쿨하게 자기 보이프렌드가 있다며 저보고 외로우면 걸프렌드를 만들면 되지 않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있던 화는 터져버렸고 큰 소리가 오고 갔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억울하면 걸프렌드 만들어. 자기는 쿨하게 이해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증거도 없고 속 시원한 해결책도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였기에 더욱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낙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제를 꼬셔서 걸프렌드로 만들어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충 상황을 눈치챈 듯 처제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쉬는 날이면 아무렇지 않은 듯 더 많이, 더 멀리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제가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묻길래 저도 쿨하다며 이해할 수 있다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더 외로워서 그런 건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도 외로우면 친구 만들라고 하였다며 쿨하게 생각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나가야 되나 걱정했는데 제가 이해해야 하고 괜찮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다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지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친절하게 대하며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은 방에서 잠도 자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도 섞게 되었고 거의 부부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제가 훨씬 젊고 이쁘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아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니 아내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요즘은 연락도 안 하냐고 물었고 잘 지내고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내 보고도 잘 지내라고 하고는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아내는 뭔가 억울한 건지 답답한 건지 그 다음 주에 아무런 연락 없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퇴근하고 나오는데 회사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왔냐고 묻자 아내가 남편 보러 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며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거절하였고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많이 하고 싶었구나 하면서 웃었고 이따 가도 웃을 수 있는지 보자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처제는 저한테 자기 왔어? 라고 평소처럼 말을 하였고 저도 응, 자기 나왔어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내 보란 듯이 바로 앞에서 말입니다. 아내는 할 말을 잃었고 집안 곳곳에 처제와 저랑 찍은 사진들, 커플 실내와 커플 잠옷 등 보았습니다. 아내는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쿨하게 자기 말대로 걸프렌드 만들었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 봤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장인 장모 아내의 전화를 끊임없이 울렸지만 저와 처제는 가볍게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아내의 복수심에 처제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 것은 맞지만 이제는 저희 커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결국 처제는 제 아이를 임신을 하였고 저희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결혼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저희 부부를 보지 않으시겠다던 장인 장모님은
손녀가 태어난 이후로는 가끔 한국에 오셔서 머물다 가십니다. 거의 매일 영상통화도 하시고 계십니다. 전 부인이었던 처형은 아직도 솔로로 지낸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보낼 거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으니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얼마 전 해외 지사로 발령 나게 되면서 현재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없어서 같이 따라서 갈까도 생각했지만 1년 정도만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고 하고 있던 가게도 있었기에 저는 그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엄마가 자주 병원에 가시는 것 같더니 결국 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고 하기에 희망을 가지고 치료만 잘 받으라고 하였지만 병원비 등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한 걱정이셨습니다. 자식은 저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지금도 이미 너무나 많이 도와준 상황입니다. 전세의 작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지내질 수 있는 집도 해드렸고 엄마의 개인적인 빚도 다 갚아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해드렸는데 엄마의 병원비마저 남편에게 말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를 못 가진 이유 중에 엄마한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경제적으로 아직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저녁에 심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술도 마시면서 있다 보니 몸도 힘들고 속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에 노래방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룸으로 들어갔는데 시아버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친구분들과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 방을 조용히 빠져나왔지만 시아버지도 같이 따라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자며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 등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며 믿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그러시면서 부족한 금액은 보태줄 테니 노래방에서 그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노래방 도우미를 그만두었고 가게에만 전념하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또한 시아버지께서도 매일매일 가게로 오셨습니다. 혼자서 밥 먹으면 입맛도 없고 며느리 가게 매출도 올려줄 겸 식사하시려 오셨다가 오후에는 이것저것 일들을 도와주셨고 배달을 다녀올 수 있게 가게도 봐주시고 급한 물건들도 사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 장사까지 끝내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저도 암하던 일을 하면 힘든 법인데 시아버지가 안 힘들고 안 아프면 거짓말이기에 쉬는 날에 백숙을 해드리려 시댁을 찾아갔더니 시름시름 앓고 계셨습니다. 이제 가게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운동 삼아 일도 도와주려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얼굴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가게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는 거리이기에 더 힘드셨을 겁니다. 한 고집하시는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하고 백숙만 해서 같이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저렇게 가게로 출근하실 것 같고 혼자서 지내시는 것도 적적하실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스스로 챙기고 지낼 수 있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설득 끝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새벽에 제가 먼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점심때쯤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서는 저녁 장사까지 하고 같이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수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가끔 회식은 안 시켜준다면서 시아버지가 쏠 테니 생맥주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도 덥고 힘들었기에 제가 산다며 주차를 하고 같이 아버님과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몇 주를 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아버님과 가까워졌고 호프집 사장님은 딸과 아빠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맥주와 맛있는 안주를 먹으면서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밀린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아버님께서 저를 뒤에서 안으셨습니다. 화들짝 놀랬지만 갑자기 밀치면 다치실까봐 왜 그러세요 하면서 뒤돌아보았고 시아버지의 키스를 받았습니다. 오늘따라 시어머니 생각도 나고 외롭다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칼에 이건 아니라고 거절을 하였어야 했는데 저도 미쳤는지 술에 취한 것인지 시아버지는 안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아버지께서도 저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어제 일은 저희 둘만의 비밀로 조용히 덮자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어색 분위기는 계속되었고 아버님도 제가 불편하셨는지 며칠간은 가게에 안 나오셨습니다. 친구들 약속이 생겨서 못 간다고 연락을 주시긴 했지만 그냥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버님께 말을 꺼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실수이고 서로 조용히 덮기로 하였으니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알았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고 방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옷이 올라가지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놀래서 저도 모르게 밀쳤지만 주책이고 미친 짓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제 몸이 자꾸 생각이 나고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없이 혼자 지낸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역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시아버지의 터치를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처음이 어려울 뿐 그 후로는 쉬웠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도 처음에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지내다 보니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하였는데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아이를 지우겠다고 하였지만 시아버지는 반대를 하셨고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을 하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며느리이기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터지지 말아야 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저에게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서 남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당장 아기를 지울 준비하고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로웠어도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어야지 왜 하필 시아버지랑 바람을 피면 어떡하냐면서 모든 것을 덮어줄 테니 마음의 정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남편보다 시아버지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정말 모두 다 미쳤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 자식이 아니라 배 다른 동생이고 아내가 새엄마로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에게는 이미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게 되었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뱃속의 아이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20대 후반 유부녀입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오빠가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라오다 보니 그 오빠네 부모님과 1살 어린 오빠의 동생하고도 잘 알고 지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셋이서 같이 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각자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 볼 만큼 자주 연락하면서 지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그 오빠에게 뜬금없이 고백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일 뿐 이성으로서의 마음은 들지 않는다면서 몇 번이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괜찮다면서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도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원룸에 강도가 들어서 난장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지럽혀진 집을 보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중에 그 오빠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을 하였고 제법 먼 거리에 살고 있던 오빠는 삽신분도 안 돼서 저에게 와주었습니다. 오자마자 제 안부를 묻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그런 저를 달래주면서 오빠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집 정리도 해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 및 일 처리가 끝난 후에 집에 가려는 오빠에게 혼자 있는 것도 이 집에 있는 것도 무섭다면서 오빠네 집으로 가면 안 되냐고 물었고 그렇게 같이 오빠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는 4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오빠 집에 나름 놀랐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제 원룸보다 깨끗하고 정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씻고 나와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런지 가슴도 진정이 되지 않았고요. 가볍게 술을 한 잔 먹고 자려고 부엌으로 갔더니 이미 오빠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날도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고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 안아주었던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된 지금도 연애 초기에 달달함과 애틋함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순간에 임신까지 하였는데 말 못한 고민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그 아이가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몇 달 전에 오빠네 집에 갑자기 오빠 동생도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오빠네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이었고 오빠 동생이 근처로 직장을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결혼 이후에 그 집에서 신혼을 보낼 예정이어서 가정과 가구, 인테리어까지 다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도련님 즉 오빠 동생은 결혼 전이나 늦어도 결혼 후 몇 개월 이내에 새로 옮긴 직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독립을 한다고 하였고 시부모님께서 독립할 때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다니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고 독립은커녕 시골 시댁으로 돌아가지도 않은 채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긴 했지만 가는 곳마다 오래 붙어있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일정한 소득도 없고 아직도 시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남편도 매몰하게 나가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지내온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신혼인데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병원에 몇 개월 입원을 하게 되었고 퇴원을 한 후로도 집에서 깁스를 하고 한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푹 쉬면서 치료받고 낫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며 요구도 하였고 오랜 기간 출근을 못하는 것도 회사에 너무 미안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깁스도 하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 오빠 동생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소하게는 식사 준비부터 머리 감고 씻는 것은 물론이고 대소변 뒤처리까지 뭐 하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치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는데 간병인을 부를 수도 없었고 병원에 더 입원해 있기에는 비용도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빠 동생이 도와줄 때마다 너무 고맙기는 하지만 부끄럽고 머쓱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빠 동생도 민망한 도움을 준 이후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운 날에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몸이 불편한 저를 데리고 같이 재활치료센터도 다니면서 오빠 동생이 고생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도 제가 소변을 본 후에 민망한 뒤처리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오빠 동생의 신체적인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민망했는지 후딱 본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민망해서 한참을 멍해 있는데 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방에서 나와서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오빠 동생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오빠한테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뭔 소리냐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며 거절하는 것 같아서 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저를 번쩍 들어서 자기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뜨거운 시간 자체가 좋기도 하였지만 그동안 받았던 고마움을 갚는다는 느낌도 들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의 대화를 나누던 것이 깁스도 풀고 어느 정도 몸이 다 회복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기도 멈추기도 애매하였고 그냥 이 삶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오빠와 낮에는 오빠 동생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지속되면서 오빠 동생과 피임에 대한 중요성도 무뎌졌고 어느 날 덜컥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생겼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지만 저와 오빠 동생은 걱정만 늘었습니다. 오빠와 오빠 동생이 서로 많이 닮았으니 설사 오빠 동생이 생부라고 할지라도 티가 안 나지 않을까? 아니야 만에 하나 이식이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때 생부가 오빠가 아니라는 것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 오만 가지 생각이 저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한 지 시간이 제법 지나서 이제 제법 배도 불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날짜상 남편의 아이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남편의 아이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가끔씩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도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특히 배가 너무 뭉치고 아파서 뱃속의 아이가 잘 못 들까봐 더욱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희망사항이겠다마는 나중에 별 문제는 안 생기겠죠? 일단은 오빠 동생하고는 나중에 자기 자식이라도 친권은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그냥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4달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중학교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의 헤어짐과 만남이 있었지만 오래 만나서 그런지 눈빛만 봐도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 정도였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만 오래 만나면 나중에 늦바람이 와서 헤어진다며 주변에서 말들도 많았지만 저희는 그럴 일 없을 거라며 그런 부분에 걱정 없이 잘 지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군대가 있는 동안에도 같이 있을 때보다 더 애틋하게 지냈으니까요. 그랬던 저희이기에 주변에서 예상했던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올리기 3일 전 친구들이 처녀 파티를 해주겠다며 시간을 비우라고 한참 전부터 당부를 하였고 남편에게 친구들과 처녀 파티 외박을 허락받았습니다. 어떤 것도 묻지 않을 테니 사고만 치지 말고 신나게 놀라고 하였습니다. 저 말에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간단히 친구들과 술도 먹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텔에 파티룸을 잡아서 처녀 파티를 할 계획이었는데
친구 녀석 중 한 명이 클럽을 가자고 바람을 넣기 시작했고 어느덧 저희는 이태원 한복판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클럽을 다니면서 신나게 놀면서 술도 마셨습니다. 어느 정도 축이 오른 다음부터는 기억이 중간중간 끊겨서 나는데 주변에 외국인 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예약해둔 파티룸에 들어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도 외국인 남자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기억이 정확히 나는 부분은 큰 침대에서 흑인 남자 2명과 관계를 가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정도로 자극이 왔고 그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선명하게 납니다. 남자라고는 남편밖에는 경험이 없는 저였는데도 그 흑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도 몸이 이끌리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거부하기에는 많이 지난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 순간을 즐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확인을 해보니 피임도 안 한 채 제 몸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마무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타는 일탈은 끝이 났고 친구들에게는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친구들도 불타는 시간을 같이 보냈기에 비밀을 꼭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신혼부부들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이쁜 것도 보고 사진도 찍으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처음으로 피임이 없이 관계도 가졌습니다. 며칠 전 일탈이 기억이 나기는 했지만 남편과의 시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기간도 길었고 나이도 있기에 아이가 생기면 바로 낳기로 남편과 의견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몇 주쯤 지났을 때 감기 기운 등 몸이 아팠습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약을 챙겨 먹으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임신 아니냐면서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줄즉 임신이 되었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같이 산부인과를 다녀왔고 임신이 확실하다는 결과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행복해하였고 저도 그때는 좋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가족 및 친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친구들이 한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묻길래 당연히 남편밖에 없지라고 아무 생각이 답을 하다가 그날의 일탈이 생각이 났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과도 연애할 때 술김에 몇 번의 피임 실수가 있었지만 임신도 안 되었고 임신이라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기에 일탈의 그날도 큰 걱정 없이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다들 DNA 검사 이런 이야기를 하였지만 확인해보니 임신 중 친자 확인은 불법이라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름 생리주기가 일정한 편이라서 날짜상 남편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한 달 건너뛴 적도 있기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날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흑인이기에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 아이는 흑인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출산과 동시에 남편이 아이가 아닌 것을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을 해보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유산을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날짜를 따져보니 남편의 아이가 맞는다고 마음의 안정을 찾다가도 혹시나 아니면 어떡하지 등등 그렇게 고민한 지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씩 5만 가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있습니다.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행복한 생각하면서 태교를 해야 될 시기에 입맛은 하나도 없고 그나마 먹는 것도 체하기 때문에 토하기 일쑤고 잠도 마음 편히 못 자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말라만 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입덧이 심해서 못 먹는 거 아니냐고 걱정인데 차마 솔직하게 말은 못하겠고
역시 지워야 하나라는 생각에 몇 번을 용기를 내서 산부인과 앞까지 갔지만 번번이 되돌아왔습니다. 친구들도 빨리 마음의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데 사랑과 축복을 받아도 부족할 뱃속의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자꾸 죽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특히나 병원 진료 중에 선생님께서 주수 대비 애가 크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처녀 파티를 한 것도, 클럽을 간 것도, 그것도 이태원으로 간 것도 모든 것을 원망하고 그렇게 행동한 제가 죽을 만큼 밉습니다. 처녀 파티를 준비해준 친구들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만 정신 못 차리게 술을 마신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라도 거절을 했어야 됐는데 그 자극이 뭐라고 제가 미쳤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수술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솔직하게 상황을 말한다면 남편이 이해해줄 상황은 아닌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